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에서 폐암의 약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세용 교수입니다. 진료 현장이 아닌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97번째 생일을 맞았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2015년 8월 달에 악성 흑색종이 간과 뇌에 전이가 되었고 면역 항암 화학요법 치료 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6년이 넘었고 97번째 생일을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했음을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피부암 중에서도 치사율이 높은 악성 흑색종에 다른 장기로 이미 전이가 됐고 암 진단 당시 그의 나이가 91세였습니다.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기 전이었다면 예후가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이런 희망적이고 행복한 사연이 비단 카터 전 대통령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치료 중에 많은 환자분들께 해당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서 박영주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항암제는 암을 더욱 잘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수많은 의사들과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이유 있는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2세대 항암제로 일컬어지는 표적치료제와 3세대 항암제로 일컬어지는 면역 항암제가 어디까지 발전해 있는지, 왜 희망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무색하지 않은지를 구체적인 자료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적치료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표적치료제, 표적항암치료제란 암세포의 성장과 분열, 전이를 조절하는 물질을 표적을 하는 약물 치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암에 대한 연구가 거듭되면서 암세포의 성장, 분열, 전이를 조절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 물질이 암별로 다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박영주 교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죠, 그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같은 유형의 암 환자라 하더라도 표적1이 발견되면 또는 표적2가 발견된다면 각각의 표적 치료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효과를 보고 부작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표적이 없는 환자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표적 치료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암제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목표는 점점 암 연구를 열심히 해서 결국은 표적이 없는 환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표적 치료제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현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적 치료제가 현재는 아주 다양해졌지만 그 시작점에는 크게 세 가지 암과 세 가지 유전병이 세 가지 약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 그 박영주 교수님 강의에서도 조금씩 나왔었는데요. 유방암의 헐투 유전자, 헐셉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글리백, 폐암의 특정 돌연변이 일회사, 이런 약제들이 각 정밀의료 표적 치료제의 각 시작점에 있는 약물들이었고, 실제로 허가 시점별로 제가 순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번 얘기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면역 치료제다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즉 이제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서 허가가 된 약이 항암제지,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이론만 갖고 얘기하는 물질들은 표적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먼저 유방암의 헐투 유전자, 헐셉틴 얘기부터 먼저 보시죠. 이제 헐투 유전자가 유방암 환자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1987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임상 의사들은 예후가 나쁜 환자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면 치료법이 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됐고요. 그 당시 닥터 슬레이먼이라는 분이 같은 생각을 갖고 유독 예후가 나쁜 환자를 모아서 그것이 헐투 유전자가 원인이라는 것을 처음에 1987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무려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이 지나고 나서 헐투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헐셉틴이라는 약제가 처음으로 효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앞에 그 보셨던 바와 같이 생성 곡선이라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기간이 밑에 이제 X축에 있고 Y축에는 생존율, 그 시간까지 생존해 있는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항암제 단독에 비해서 확실히 더 좋은 효과를, 생존율 효과를 보이는 것이 분명하지만 사실은 약간 실망스러운 면도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갈라지긴 하지만 크게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왼쪽에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아까 방현주 교수님 보여주신 바와 같이 중앙 생존 기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50%의 환자들이 생존해 있는 기관이라는 뜻인데, 그 기관을 갖고 저희가 보통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그 표준점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이 처음에 항암제로 헐투라는 게 발견이 되고 항암제에 비해서 헐셉틴을 쓰게 되면 겨우 이제 1년을 조금 넘긴 했지만은 약간의 효과가 있지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 19년 거의 20년의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헐투 유방암에 대한 연구가 계속 거듭되었고, 이제는 퍼제타라는 약제가 또 약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생존국에서 보시면 항암제 헐셉틴에 비해서 퍼제타를 투여하는 것이 더 좋은 생존율을 보임을 알 수 있고, 아까보다 분명히 그래프가 좀 더 확실히 더 벌어진다는 느낌을 가지시죠. 실제로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처음에 항암제만 썼던 시대, 그다음 2001년도에 헐셉틴이 처음 이제 발표됐던 시점, 그리고 또 19년이 지나갔고 2020년에 헐셉틴이 발견될 때 보면 그래프가 3년을 헐쭉 넘어섰죠, 그죠? 그리고 드디어 퍼제타라는 약이 나오면서 4년을 넘었었습니다. 5년까지는 못 갔지만 4년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년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저희가 의미가 있는 숫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년을 이제 막 이제 앞다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올해 드디어 또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래프 보시면 물론 이거는 조금 곡선이 다르긴 하지만 효과가 이제 상당히 탁월하다는 건 다들 느끼시죠, 그죠? 이런 탁월한 약제가 올해 드디어 또 나왔고, 아직까지 생존 기간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최소한 5년은 넘을 거고 정말 6년을 넘지 않을까, 7년을 넘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나올 정도로 점점 이 발전이 눈에 띄게 이제 빨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던 데 비해서 지금은 기간도 훨씬 짧은 동안에 빨리빨리 발전하는 걸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드디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글리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그 약제 이름을 쓸 때 원래 의사들은 보통 상품명을 잘 안 쓰는데요. 이게 너무 유명한 약제들이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상품명을 이용을 했고요. 글리백이라는 약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약제는 표적치료제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약제이고요. 글리백의 탄생에 대해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보시면 조금 이제 그림이 어렵지만 이제 22번 염색체의 일부가 9번 염색체에 위치하게 되는 필라델피아 염색체는요,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거의 다 발견이 되고, 그 질병 중에서도 특히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만 발견된다는 것이 1973년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를 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약으로 이제 개발하지 못하고 계속 세월만 연구만 계속하고 이제 거듭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누구든지 이게 건강한 사람한테는 없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만 있으니까 여기를 표적으로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하면 너무나도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는 치료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방영주 선생님도 이제 예방이라는 게 당장 행동해야 된다 그러지만 모든 건 행동이죠. 뭐 우리가 이론만 갖고 말만 떠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1998년도에 닥터 드루커란 분이 동료들하고 같이 글리백 일상 임상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73년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임상 시험이 시작한 건 25년이 걸린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약제의 개발이 옛날에는 정말 느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우리가 표적을 발견했을 때 25년 걸린다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이제 방혜주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이제 환자 예들은 뭐 3년 만에 5년 만에 약이 개발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많은 종양내과 의사들이 임상시험을 강조를 하고 또 표적치료제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강조를 하고 또 환자분들께 이제 지속적으로 희망을 가지면서 열심히 치료를 받아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아까 그 방현주 교수님도 그 그림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모양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글리백으로 인해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생존 기간이 증가된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 줄 쳐 있는 부분이
글리백이 도입된 시점입니다. 2001년도인데 그 시점을 기점으로 보시면 확연히 그래프가 나눠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초록색이나 빨간색에 보이는 곡선보다 위에 파란색 곡선을 보시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들은 대단히 숫자가 적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92%가 그 질병으로 생존해 있고 결국 8%의 환자만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할 정도로 이 글리백이라는 약제의 발전은 엄청난 이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글리백이라는 약제 하나만 갖고 이루어지는 결과는 아니고요. 결국은 글리백이라는 약제가 개발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거듭하면서 또 새로운 이제 표적 치료제가 새롭게 개발되고 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표적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 표적 치료가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엔 어떡하죠? 미리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와 이 연구자들 조금만 믿어 주십시오. 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치료를 열심히 받고 1년, 2년 잘 이 치료를 받다 보면 또 새로운 약제가 또 개발될 여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절대로 헛된 희망만이 아님을 아까 전에 이제 헐셉틴에서도 봤었고 이제 글리백에서도 역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헐셉틴, 글리백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게 이제 헐셉틴하고 글리백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표적 치료제는 이후에 폭발적으로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2001년도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글리백이 처음 허가 받았고 헐셉틴이 1998년인데 요 시간 동안에 보신 바와 같이 너무나도 많은 약제들이 계속 개발돼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슬라이드에서 글씨를 못 볼 정도로 꽉 채우고 있고 우리가 예상컨대는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리스트업이 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표적 치료제라는 것이 특정 표적에만 드는 약이면 분명하지만 그런 표적들을 충분히 우리가 많이 발굴한다 그러면 더 많은 환자, 나중 궁극적으로는 모든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제 목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폐암에서 EGFR이라고 불리는 특정 돌연변이에 사용하는 표적 치료제인 이레사입니다. 이제 그 그림을 아까 박영주 교수님 보여주셔서 이제 환자 사진 제가 이제 뺐고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EGFR 돌연변이가 있는 사기 폐암의 경우에 또 비슷합니다. 처음에 항암제만으로 치료했을 때는 생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암제를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겨우 이제 1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많이 이제 부족하고 목마름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레사라는 약이 나오고 나서 1차 요법을 사용을 했더니 생존 기간이 순식간에 2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1개월, 2개월 연장하는 것이 10년, 15년 걸리던 일들이 정확한 표적을 발굴하게 되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금방 이제 생존 기간을 2배로 증가시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약제가 개발이 되면서 현재는 드디어 마의 3년의 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런 환자들이 이제 포션도 중요한데요. 아마 이제 가능한 많은 환자들이 표적 치료 대상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환자가 됐으면 바람인데 전체 폐암 환자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30%에 조금 못 미치는 환자가 현재 이제 이런 약제들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약제가 개발이 한번 되니까 EGFR이 한번 개발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가지 약제를 현재 폐암 환자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EGFR, 비라프, 로스온, 알크라 그런 유전자들에 대해서 표적 치료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EGFR 돌연변이 이래서는 3년을 넘었지만 우리 다른 이제 알크라든지 로스온 이런 것들은 4년, 5년을 넘어서는 이제 생존 기간을 갖게 되고요. 아마 이 기간이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정확한 치료 표적을 알고 치료하는 맞춤 치료가 결국 표적 치료제가 얼마나 위력을 보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다시 한번 그래프이고요. 또한 이제 이 표적이 느린 것과 동시에 결국 대상자가 점점 퍼센트가 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그래서 처음에 한 3분의 1 정도에 못 미쳤지만 현재는 이제 절반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개의 표적 치료제가 급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까운 미래에 추가로 6개의 약제가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레사로 처음 시작했던 그 발걸음이 결국은 이제 4개를 넘어서 10개까지 이제 갈 거고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그 10개에 대한 표적을 추가로 그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표적 치료제를 사용을 하고 우리가 다른 환자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생존 기간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드디어 이제 3세대 항암제로 일컬어지는 면역 항암제가 탄생한 이게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일부 설문조사 시간에 많은 분들이 면역력 향상에 좋은 음식과 약제가 면역 항암 치료제가 아니냐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방영주 교수님도 설명하셨고 아마 앞으로도 저희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절대로 우리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면역에 좋은 약,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는 개념은 말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데이터로 입증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환자들의 생명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걸 말로만 떠든다든가 또는 근거 없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임상시험 데이터에 근거해서 결국은 허가를 받은 약제,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면역치료제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음식이나 이런 거에는 그런 명예로운 이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면역 항암제는 이제 아마 이런 게 오해의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너무 좀 쉽게 설명은 돼 있거든요. 보면 면역 체계를 자극하거나 억제해서 암을 치료하는 약물 치료다. 이게 이제 미국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이트에서 제가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되게 중요한 말이 빠져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거가 충분한 임상 시험을 거쳐서 허가를 받아서 우리 몸을 그냥 맡겨도 될 정도로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된 것이 면역 항암제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제가 면역 감문 억제제라는 것이 아까 박영주 교수님 강의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 환자만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제 환자인데 처음에 면역 항암제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는 이제 면역 항암제가 보험도 안 되고 비싸서 쓰기도 참 어려운 시점이었고요. 저희도 너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여기 이제 까만 점들이 이제 대부분 암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신의 뼈를 비롯해서 온몸에 이제 다 이제 온 장기에 다 이제 암이 번져 있는 상태였고, 이미 항암 치료를 3가지나 이제 받으셔서 더 이상은 이제 치료를 더 하기 어렵겠다 이제 판단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면역 감문 억제제를 사용을 했고요. 2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5년이 지났는데 정말 거짓말 같죠. 저도 지금도 전율이 느껴지지만 제가 이 환자를 뵙는 날 치료하고 6주 후에 PET를 찍었는데 정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제 스스로도 너무 의심이 됐고, 다시 한번 환자 사진이 바뀐 거 아닌가 몇 번 확인할 정도로 했던 이제 그런 환자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5년이 지났고 이제 이 환자 이제 6년도 지났는데 요즘에는 이게 정말 완치가 될까요? 그리고 이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해도 될까요? 이제 이런 행복한 얘기들로 뭐 사실 치료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치료 얘기는 안 하고 주로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제 외래 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 이런 모습들이 뭐 저희들한테도 너무 큰 기쁨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전에 카트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예처럼 특별하거나 유명하거나 그런 사람만 되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우리가 제대로 된 표적과 이제 면역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전문가의 손을 만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토리는 면역 감문 억제제의 개발의 시작을 알렸던 두 과학자한테 2018년에 이미 노벨상을 이제 안겨줬습니다. 이제 노벨상을 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사기 환자한테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가장 곤란한 질문이 제 병이 완치가 될까요? 그러면 저희는 답을 어떻게 하냐면 병이 잘 치료될 겁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완치라는 표현을 제가 살짝 빼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완치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외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노벨상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아마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진 사기 암 환자들한테 너무나도 큰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발명발견이 결국 노벨상을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기암 환자의 완치 가능성을 열었을까? 그래서 아까 그 박영주 교수님도 보여주신 대로 제일 이제 면역항암제가 테스트가 되면 가장 면역항암제 잘 듣는 악색 흑색종이 항상 제일 먼저 그 우리 테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기 악색 흑색종 같은 경우에 그 아까
그 방역주 교수님하고 데이터가 조금 다른 거는 요거는 처음부터 면역 감염 억제제를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들의 데이터라서 아까 그 데이터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항암제를 투여한다 그러면 5년 생존율이 기껏해야 이제 20%도 안 될 텐데 면역 감염 억제제인 니볼루멜 치료를 했더니 44%, 그리고 이게 니볼루멜의 약제하고 또 이필리루멜의 약제 면역 감염 억제 두 개를 사용했더니 52%의 환자가 5년 이상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우리 일반인들 잘 아시는 부분이 5년이라 그러면은 이제 완치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다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수치가 되게 중요하죠. 보시면 절반 가까운 환자들이 지금 이제 악성 흑색종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게 4기 환자들이, 이게 정말 이게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오히려 저희가 더 놀랐던 거는 종양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흑색종은 원래 면역 치료에 잘 듣는 암이야,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폐암은 정말로 이제 치료가 너무나 어려운 암이라고 알고 있는데 폐암조차도 4기 폐암이 5년 생존율이 16%에 이릅니다. 근데 이건 아까 전에 표적 치료제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표적 치료제는 아주 대상이 한정돼 있죠, 그죠? 근데 요거는 표적 치료제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전반적인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이제 16%의 환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표적을 갖고 조금 더 면역 치료제에 대한 효능을 평가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수치는 조금 더 이제 향상될 거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이제 아주 유명하게 이제 매일 나오는 환자 사진인데요. 우리나라 환자는 아니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그 환자를 보면 9년이 지났는데 암이 그대로 얌전히 잘 있고 이제는 정말 완치한 용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언제 완치한 용어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요즘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똑같이 5년만 갖고 완치라 그럴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가질 건지 논의할 정도로 이런 4기 환자에서 완치라는 이름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흥분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면역 감염 억제제는 악성 흑색종, 폐암에서 먼저 개발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현재는 아주 다양한 암종에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적응증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임상시험 현황이 아니라 허가 현황입니다. 임상시험이 끝나서 이제는 우리가 표준치료로 면역치료를 사용할 수 있는 질병의 리스트인데요. 보시면 리스트가 아주 길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18건이나 허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들 열심히 이 4기 환자들의 그 암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성과로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뼈저리게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은 되게 좋아하는데 2017년에 나온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더 이상 못 그립니다. 2017년에는 그래도 억지로 이제 글씨라도 보이게 그렸는데 지금은 이거에 2배 내지 3배의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면역항암 치료제가 면역항암 치료제 단독으로, 그다음 표적 치료제와 병용해서, 또는 아까 박영주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던 세포 독성 항암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 항암제와 병용하는 임상들이 무한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면역감염 억제제가 노벨상을 받을 때는 2가지였는데 현재는 그 면역감염 억제제 종류도 3가지, 4가지 계속해서 리스트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 한번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약제의 도움을 받아서 희망을 갖는 환자들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3세대까지 이제 하니까 조금 섭섭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약간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준비를 했고요. 뭐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사실은 저는 이제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제가 암에 대한 전문가다, 4기 암을 특히 치료하는 약물 전문가, 종양내과 의사다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저는 10년 전에 5년 전에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저만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4세대를 얘기하는 게 너무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 희망을 같이 나누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제가 조금은 이제 제 예상을 생각을 해봤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결국은 개인 항암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3세대까지 왔을 때는 표적을 찾고 거기 표적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같은 치료제를 쓰는 이제 이런 방식의 어떤 치료제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4세대에는 사실은 이제 암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암은 환자마다 다 다르다.
암은 같은 유방암이라도 그 안에서 종류만 여러 가지지만 실제로 똑같은 종류를 나눠도 끝없이 그 다양성이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인별로 암은 하나하나 다 다르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개인별로 암만 다른 게 아니라 암의 위치에 따라 다 다른 암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암의 이 다양성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한 15년 전, 20년 전에 개인 치료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개인 치료제 얘기가 쑥 들어갔던 게 우리가 충분한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개인 치료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한계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동안 다시 10여 년이 지나면서 현재는 정말로 1인을 위한 진짜 개인을 위한 아마 그런 치료제가 앞으로 이제 개발되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거의 시초에 있는 게 아마 CAR-T 그 세포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물론 이제 비용도 비싸고 절차도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혜택을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기 몇몇 환자들이 이 치료를 받고 나서 완치가 되는 스토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아마 이런 방법들이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론적인 부분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은 한 명 한 명의 치료까지도 다 가능해지는 그런 개인 치료제 시대가 오기를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 짧은 손편지는 제 환자 중에서 사기 폐암으로 진단받고 표적 치료제를 5년 채운 환자분이 주신 손글씨의 카드입니다.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의 발전으로 치료를 무사히 잘 받고 암을 이겨내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이 진료 현장에 있는 종양내과 의사로서 너무나도 큰 선물이고 기쁨입니다. 항암제 오늘 새롭게 찾아가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표적 항암 치료제와 면역 항암 치료제의 발전 상황을 같이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서 점점 많은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실현 가능한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미래로 이어져서 2세대, 3세대 치료제의 발전과 더불어서 개인별 치료라는 개념까지 더해지면서 더 큰 희망의 얘기가 전달되길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그 환자가 감사합니다. 그 손편지 쓰신 게 진짜 제가 봐도 뭉클한데 교수님 받고 얼마나 진짜 뭉클하셨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밤하늘의 별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아까 그 2017년도에 그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 더 이상 뭐 밤하늘의 별보다 더 빽빽한 그 그림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교수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좀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많은 이제 암 환자들이라면 이제 표적 치료 또 면역 치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걸 왜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이름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표적 치료제,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특정 환자들에만 듣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표적 치료제는 미리부터 예상을 해서 표적을 발굴하고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쓰면은 효과가 거의 80% 90%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표적만 잘 발굴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의 모든 환자라는 것이 실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암의 다양성 때문에 모든 환자를 일일이 다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유전적인 변이를 평가하지 못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환자 한 명 한 명이 다 그게 분석이 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감히 이제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꿈을 한번 품어보고 그때까지는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암 환우들이나 또 그 가족들께서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어떤 검사를 통해서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 가능한지 안 한지 어떤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나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사실은 다음에 이제 유창현 교수님께서 아마 그 되게 자세히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요. 살짝 이제 맛배기로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그 환자의 암의 특성, 그 유전자일 수도 있고 뭐 단백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특성을 갖다가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는 약제는 저희가 바로 매칭이 됩니다. 그 시스템은 이제 저희가 잘 돼 있어서 아마 그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권유를 드리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오해를 하셔가지고 뭐 유전자 검사 같은 게 어떨 때 비쌀 때는 한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다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얘기 잘 들어보시고 만약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제 테스트를 잘 받으셔서 또 이제 거기 따른 이제 좋은 약제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결국 답은 유창한 교수님께 아마 자세히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연결해 주시는 예, 센스. 교수님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왜 이 표적 치료제나 이 면역 항암제는 사기 그거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사기인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아, 예, 사실 너무 예리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종양내과 의사다 보니까 사기 환자를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다음에 당장 가장 절박하고 가장 희망이 필요한 분들이어서 사기 환자를 예를 들었지만 당연히 사기가 아니더라도 3기나 2기 심지어는 1기 환자들 중에서도 재발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약제가 이론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에서 그 약이 아닙니다. 약이라는 거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이 됐을 때만 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앞에 2기, 3기 그런 환자들도 언젠가는 이런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들이 이제 실제 사용 가능한 이제 시대가 올 거고요. 실제로 몇몇 암에서는 그게 성공이 돼서 흑색종이나 폐암 이런 데 일부가 성공이 돼서 현재 조금씩 사용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주로 이제 그 사기 환자 중점 말씀드려서 이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제목 그대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세윤 교수님 고맙습니다.